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 파산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전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도산사건의 범위를 모든 개인회생 사건으로 확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바로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향후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전자로 접수하게 되고 서류 송달이라든지 사건 진행 내역 열람도 역시 전자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회생이나 법인 파산 사건의 경우에만 전자소송을 전면 시행해 왔고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을 선택적으로 실시해 왔는데요. 이제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 역시 전자소송을 원칙적인 절차로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전면 시행은 대법원 재판 예규가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요. 해당 예규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기록 사건으로 규정해서 전자기록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변제계획 인가 결정 전에 제출된 모든 서류도 일괄해서 전산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이나 또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이런 주요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대해서도요,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의 송달료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서면으로 법원 창구에 직접 사건을 접수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간략하게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도 당일에 바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률사무소도 강원도의 춘천지방법원 사건부터 제주지방법원의 사건까지 전국의 모든 사건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통해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사건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간의 소통입니다. 이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간의 연락이 두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심리 과정에서 보정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요. 이 보정명령은 서류 제출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항상 법률사무소와 연락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진행 도중에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꼭 법률사무소에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꼭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두절되어서 보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사건을 위임한 법률사무소와 의사소통만 원활하게 유지된다면 어디에 거주하시든지 지역과 상관없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사건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전자소송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